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 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재판부는 피해자를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급하고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A씨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긴장된 얼굴로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징역 20년형 선고에 아쉽다며 눈물을 쏟았고 출소하면 그 사람 50인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심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게 최선일까? 뭔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것 같고. SBS 홍승현입니다. 그 피고인은 재판 마지막까지 피해자분한테 그것 또한 사과 한마디도 없었고 안에 있었을 때 나가서 피해자를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더 때려주겠다, 저한테 2주 동안 그렇게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제가 저 사람을 한 3달 만에 봤는데 살은 더 쪘고 더 건강해진 것 같아서 많이 화가 납니다. 저런 사람이 피해자분에 대해서 보복을 암시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예견하고 예고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좀 제대로 된 조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20년이라는 형이 너무 짧은 것 같고 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요. 꼭 피고인의 신상 공개가 됐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죄를 짓고 구치소를 갔지만 저렇게 재범을 예고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탈옥하겠다고 말하는 저런 사람을 더 엄벌히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예. 피고인이 피해자의 소지를 외우지 말았다. 예.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그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제가 그걸 기억을 해서 나와서 그 피해자분이랑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혹시 거기 거주하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보복에 생각이 없고 저 사람이 나가서 정말로 피해자분을 찾아갈 생각이 없었다면은 그런 주소를 알고 있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언제든지 자기가 탈옥을 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자기가 나가게 된다면 그때 탈옥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뭐 자기가 다쳤을 때 외부 그 교도소 내 말고 다른 외부 병원을 갔었을 때 어떠한 병원을 갈지에 대한 막 동선 파악부터 구체적이게 막 탈옥 계획도 세우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적이고 그 사실이 되게 놀라워서 나와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외부에 그 심부름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 아는 것도 있고 그 밖에 지인들을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알아보라고 얘기해서 SNS나 이런 쪽으로 알아본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뭐 민사 사건 관련된 그런 재판 서류 같은 것들 그걸로 인해서 한 것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습니다. 뭐 저런 사람을 뭐 20년 준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가해 남성 A씨의 태도였습니다. 재판을 너무 많이 가봤는데 이렇게 반성 안 하는 피고인도 많이 못 봤거든요. 이런 태도는 1심 선고 전후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1심 선고를 석 달 앞둔 지난해 7월 살인미수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큰 압박이라며
범죄자이면서도 한부모의 자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고 약자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소견서 한 장으로 장애 판정이라는 임상적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한 모습을 내비쳤습니다. 1심에서 12년형이 선고되자 A씨는 더욱더 변명에 치중합니다. 선고 2달 뒤 반성문에선 자신에 대한 1심 형량이 가혹한 반면 피해자는 회복되고 있고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A씨는 또 자신과 비슷하게 사람을 폭행해 각각 2년과 2년 6개월을 받은 판례를 모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책임에 대한 회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의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 오히려 자기의 범죄에 대한 경중을 전혀 모르고 피해자는 A씨의 반성문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린다며 재판부가 반성문만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SBS 홍승현입니다. 가족까지 죽게 생겼습니다. 귀갓길에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입니다. 가해자가 사회로 나와 보복하지 않을지 하루하루가 무섭다며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해자 신상이 공개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누가 다시는 안 당했으면 좋겠고 해서 하는 거지. 그 기능을 더 하려면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그걸 해야 이제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법엔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거와 공공의 이익을 따져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 단계에선 상해 혐의만 적용돼 살인 같은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안 됐고 검찰도 특별한 절차 없이 기소하며 가해자는 이미 피의자가 아닌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피고인 단계로 넘어가 버리면 어떠한 법을 통해서라도 신상 공개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피의자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는 1심 판결 선고 유죄 시에도 신상 공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DNA 검출로 죄명이 강간 등 살인 미수, 즉 성범죄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범죄자로서 신상이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유죄 판결을 내릴 적에 부수처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같이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고요.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이 구형된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다음 주 월요일 선고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